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민 구출 일대기네요. 수단에 체류 중인 28명, 교민이 어제 무사히 귀국했고, 이 경우는 뭐 프로미스 작전이었습니까? 약속 작전? 네, 작전명이 바로 프라미스인데요. 수단 수도 하르툼하고 여러 도시에서 아시다시피 정부군하고 민병대가 충돌하면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수백 명이 다쳤고 또 물과 전기가 가장 끊겼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기자들도 나일강에서 직접 물을 마실 정도로 이 수단이 이집트 상류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이집트 아래쪽. 이집트 밑이죠. 밑이죠. 아래쪽이라서 그 나일강 상류 지역인데 나일강에 가서 물을 좀 퍼마시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이 철수 작전에 들어갔고 우리가 좀 빠른 편으로 이제 철수에 성공을 했는데요. 28명이 어제 우리나라로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처음 이동은 이제 버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군용기가 이 수단의 내륙 지역에 있는 수도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위험해서? 850km 정도. 왜냐하면 잘못 떴다가는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850km를 포트 수단이라는 항구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우리 군용기로 사우디 제다 공항으로 이동을 했고 거기서 대형 우리 장거리 수송기인 KC-330을 타고 다시 이제 서울공항으로 오는 상당히 좀 이 다각적인 이런 작전을 통해 가지고 결국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 그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단은 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발생하기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러 다른 나라들의 뭐 협조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왜냐하면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집트 바로 미치고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로 가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의 이제 협조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작전은 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은 자국 교민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를 못한다. 막 이런 비판들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미국이나 막 영국 봐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돈을 뭐 엄청나게 쏟아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나라들도 되게 허술한 것도 되게 많아요. 지금 이번 수단과 관련해서 지금 몇몇 나라들이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예를 들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수단에 있는 영국 대사가 휴가를 떠나가지고 지금 영국 교민들만 거기다 붙잡혀 있는데 예절인데 본인은 휴가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이 또 난리가 나기도 했고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를 대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뭐 많기도 해요. 100명이나 있었대요. 수단에. 그런데 수단에 남아있는 16,000명 민간인은 구출할 계획이 없다.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6,000명이면.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뭐 미국 정부로서도 좀 난감한데 어쨌든 한국의 숫자가 적어서 좀 이렇게 빠른 작전이 가능했던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뭐 단연간의 이런 구출 작전의 또 뭐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든 많이 가 있군요. 그러니까 16,000명이나 가 있다고 그러면서 16,000명이나 수단에 가 있었어? 야, 대단해. 우리가 이 프로미스 작전 전에 지금 생각나는 작전들이 아프가니스탄 그때 탈레반 공세로 카불이 함락됐을 때 그때 막 비행기에 막 오르려고 하고 뭐 사람들 뭐 난리치고 우리나라 비행기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비행기는 아니었는데 그 영상이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인을 도왔던 조력자들 현지 조력자들을 360명 정도를 탈출을 시켰거든요. 잘 탈출시켰죠. 그때도. 무사하게 탈출시켰고 그 작전 이름이 이제 미라클 작전이라고 미라클 기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 기적. 둘 다 잘 된 거고 이런 작전명은 뭐 어떻게 명명하는 겁니까? 이제 군에서 이제 짓게 되는데 함축적으로 이 성격을 잘 담아서 이제 지으려고 해요. 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전 같은 경우에는 무사히 교민을 탈출시키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프라미스 작전이 된 거고 미라클 작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혼란스러운 아프간 상황에서 그 아프간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겠다, 기적을 주겠다, 안겨주겠다 이런 의도에서 미라클이라는 작전을 붙였다고 합니다.
좀 예전에 이제 2011년에 소말리아 이제 해적에게 인질로 납치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석혜균 선장 3월 조올리오 기억하실 텐데 네. 그 같은 경우는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작전명이 붙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아덴만이라는 지역하고 새벽 시간에 보통 이런 침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죠. 여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작전 성격이라든지 뭐 희망,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그때 짓거든요. 아덴만 여명 작전이 어땠었죠?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아덴만의 여명 작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가장 잘 구출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군에서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역사상 최고의 작전이었다. 아덴만이 어디냐면은 소말리아가 그러니까 지금 수단 밑에 있어요. 수단 아래쪽에 그러니까 동남쪽에 있고 그 아프리카 뿔이 이렇게 동북 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살짝. 그렇죠. 거기가 이제 홍해로 들어가는 그 앞길이 앞바다가 아덴만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막 수백 킬로에서 막 1000킬로까지 나가가지고 막 납포하고 막 그런 이제 뭐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당시 아덴만의 여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해군 특전사가 이제 투입이 됐어요. 특전단이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국인 8명하고 외국인 선원 21명이 이제 이렇게 납치돼 있었던 상황인데 새벽 4시 54분인가? 그러니까 거의 5시쯤에 여명이 틀 때 이제 작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격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저격수들이 저격범이 아닙니다. 저격수들이 한 명씩 그 해적들을 사살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명씩 사살하고. 네. 그리고 배에 이제 한 10여 명이 올라타고 그리고 교전 상황이 막 총 쏘고 벌어지고 그리고 그때 해적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전 배 안에 방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하나씩 열어가면서 안에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대단하네. 다행히 완전 이제 영화네. 우리 측 요원은 물론이요. 그 인질들도 이제 거의 안 다치고 그랬죠. 인명 피해가 없이 석혜균 선장이 다치긴 했는데 이제 이국종 교수가 그때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살려내고요. 맞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석혜균 선장이 어떻게 다쳤냐면은 그 해적이 교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에서 총을 쐈는데 이게 철로 돼 있잖아요. 진짜 영화처럼 튕겨가지고 맞았다고 합니다. 튕겨가지고 나왔다. 총이 맞아가지고 조준 사격을 하거나 누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이국종 교수가 그거를 수술을 해서 목숨을 살렸죠. 그리고 영화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영화 교섭이라고 실제 만들어져서 올해 초에 개봉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샘물교의 피납 사건이었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200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탈레반에 의해서 샘물교회 교인이 그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 납치가 되면서 아프가니스탄 납치가 되면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탈레반의 우리가 이제 그 이름만 알고 있던 탈레반의 실체 정말 이제 무서운 조직이구나. 실제로 이제 인질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질들을 우리가 이제 구출해 나오는 과정에서 아마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룬 영화인 것 같은데요. 외교관이 직접 가서 교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이제 그렇게 아프간 같은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올바르냐 뭐 여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외교관이 아니라 국정원이 투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디테일에서는 제가 사실은 아는 사람이 아는 외교관이 투입이 됐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이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국정원 외교부가 한 팀이 됐을 거예요. 한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근데 그 국정원 요원의 얼굴이 노출이 돼가지고 이 요원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활동 못한다 막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거 협상을 하러 뭐 갔네 안 했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아까 전에는 그 총으로 무력으로 이제 교민들을 보호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협상으로 이제 교민들을 한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대단한 겁니다. 다만 이것도 대단한데 다만 이제
당시에 그 외신 보도들 그리고 아프간 쪽이나 탈레반 쪽의 말을 인용을 하면 한국 정부가 석방 대가로 돈을 지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테러 단체들한테 돈을 지불을 하고 이게 하는 게 맞느냐. 이게 국내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어쨌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뭐 한 370억부터 한 18억 원까지 이게 좀 금액이 다 다양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분당 샘물교회였죠. 이때 선교를 갔더니 이 교회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분노를 하고 기억나네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굳이 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그 나가는 분들이 그 아프간 현재 여행 자제 요망 그 포스터 경고문 앞에서 사진 찍은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그것도 알려지고 나중에 복귀하면서 그렇죠. 그때 뭐죠? 면세점에 들렀었나요? 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뭐 그런 논란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게 지금 여파가 컸죠. 예. 김선일 씨가 또 기억이 나고 그거는 피살된 사건이고 모가디슈 같은 경우는 실제 영화 모가디슈에 이거는 실제 사건이었죠. 네, 1991년 사건인데 이 소말리아 내전입니다. 지금 수단 내전처럼 내전이 발발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관원들이 대피를 하면서 이 북한 대사관 공관원들까지 함께 대피를 시켜준 사건이에요. 이 당시 이제 뭐 아직까지 냉전의 여파가 크게 남아있던 상황이고 남북 간에 상당히 좀 먼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공관원까지 무사히 같이 물론 이제 중간에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지만은 대피시킨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영화까지 제작이 됐고요. 다만 영화와 현실하고 좀 달랐던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 남한으로 전향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은근하게 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먼저 이제 도와달라 요청도 하고 했다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사가 먼저 북한의 손길을 내밀었고요. 아, 그래요? 아주 신사적으로 서로 대우를 했고 정치 얘기는 삼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궁박한 상황에서 그 궁박함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페어하지 않지. 아주 페어하고 아주 이제 이런 상황으로 벌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탈출하는 과정에서 백기를 흔든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북한도 태극기를 흔들 정도로 당시에는 이제 서울 올림픽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우리나라가 북방 외교라든지 상당히 좀 새로운 외교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91년. 대외적인 인식이 무척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외교로 잘 활용했던 그런 아주 모범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렇죠. 여기 뭐 영화에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지만 이미 오래된 영화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 북한의 보위부 에서 구교환 배우가 그 역할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망해요. 직전에 그 이탈리아 대사관 앞에서 총에 맞아가지고 실제로도 북한의 그 차량 운전수가 바로 이탈리아 대사관 앞에서 사망을 해가지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핸들을 놓지 않고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핸들을 안 놓는 바람에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고 전복이 안 되고 많은 인명피해를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대사 그 관저 안에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이 시신을. 이분을. 지금도 가면은 이제 무덤 묘지명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외교 중요합니다. 국빈 방문도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끝나겠죠. 박태기 기자도. 특히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저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그것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번 기회에 좀 이제 국익에 피해가 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봐 뭐 영업기밀이나 이런 것까지 좀 공개하라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공개하는 게 아니고 정부 측에 미국 정부 측에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이야기할까봐 먼저 그냥 선빵이라고 할까요? 먼저 날린 거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요. 역제안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국한테 굉장히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 2년 동안만 130조 원 정도 투자를 했다. 와.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 지금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세지 외교 열심히 할 수 있지만은 뭐 3조 원, 5조 원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그리고 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수십억 달러 지금 다시 공장 짓는다 지금 나왔거든요. 또 현대차도 또 추가 배터리 공장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조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좀 이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고 욕심도 좀 부리고 뭐 이게 조금 기울어진 외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편도 있고 하는 미국이 우방이 틀림없는 문제지만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국익을 위해서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물교회 관련 이야기 중에 대가를 지불했다. 피납자들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다는 정확히 확인된 내용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가 지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언론에 그런 보도들이 외신에 나왔었다. 그러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